노원구도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. 금매는 빠졌고 거래는 붙었고 심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늘 그랬듯 거래만 많고 결국 가격은 못 따라가는 그림일까요? 이번엔 다릅니다.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. 이 흐름 단순한 반등일지 구조가 바뀐 건지 진짜 구분할 기준이 필요합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번 노원구의 흐름이 다를 수 있는 이유를 3가지 기준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도 노원은 먼저 거래가 붙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합니다. 항상 이 타이밍에 움직이는 건 노원구인데 결과는 늘 사람마다 달랐습니다. 누군가는 아직 초입이다라고 보고 들어갔고 누군가는 마지막 반등이다라며 멈춰섰습니다. 그리고 몇 달 후 두 선택의 결과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. 그런데 그 차이를 만든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. 누가 뭘 샀다는 기사, 어디가 떴다는 커뮤니티 이야기, 유튜브에서 떠도는 전망, 이건 모두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. 하지만 판단은 언제나 과정 중에 있어야 합니다.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에 있는가?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뒤늦은 해석이 아니라 제때의 결정을 합니다. 그래서 부동산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. 예측을 마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밀려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.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. 거래는 붙었고 일부 단지에서 이미 신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흐름을 반등으로 볼지 회복의 초입으로 볼지 판단하려면 이제 기준이 필요합니다. 지금 노원에서 구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크게 3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기준, 입지와 호재가 확정적이고 시장이 이미 반응한 구간.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미미3입니다. 미성, 미룡, 3호, 노원구를 대표하는 중소형 단지들입니다. 지금은 모두 구축이고 평형도 작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. 이 단지들이 위치한 광운대역 일대는 지금 서울 동부권 전체에서 가장 구조가 먼저 바뀌고 있는 자리입니다. 서울원 아이파크는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반등을 시작했고 GTX C노선, 광운대역 복합개발, 서울 아레나 이 모든 호재들이 동시에 현실화되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. 지금의 미미3은 저평가된 낡은 아파트지만 이 입지에서 시간이 지나 재건축 타이밍이 온다면 서울원 아이파크와 함께 시세를 끌어가는 중심단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작지만 구조가 바뀌고 있는 구간, 그게 바로 미미3입니다. 그리고 이 광운대 개발축과 더불어 또 다른 핵심 축 중 한 곳은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. 이곳은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완료되었고 조만간 관리처분 인가까지 앞두고 있는 재건축 단지 중 한 곳입니다. 노원역 초역세권 단지라는 입지, 그리고 향후의 체급 변화까지 감안하면 단기든 장기든 가장 먼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단지입니다. 최근에 실거래가가 빠르게 복구되며 가격이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. 이 두 곳, 미미3과 상계주공 5단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. 지금은 낡았지만 구조적으로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.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먼저 거래가 시작될 때 다른 구간들이 뒤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기준 2번째, 바로 인접해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반응이 오기 전 따라붙을 곳. 시장 반응은 아직 본격적이지 않지만 1번 기준과 인접해 있고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. 대표적으로 하계동 미성우성이 있습니다. 이 단지는 하계역 초역세권으로 이어지는 입지에 있고 이 하계역은 곧 동북선이 신설될 예정인 곳입니다. 즉 미미3이 이미 시세 반등의 출발점이 되었다면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바로 이 하계권역 구축
단지들입니다. 입지상의 연계성, 교통호재, 그리고 대체 수요 유입 가능성을 감안하면 반응 시차의 문제일 뿐 결국 따라붙을 가능성이 큽니다. 기준 세 번째, 기반 수요가 탄탄하고 매물 희소성이 극단적인 구간입니다. 입지나 호재보다 기반 수요가 가격을 지탱하는 구간입니다. 여기는 거래량이 붙지 않아도 매물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예가 중계동 청구 3차, 건영 3차입니다. 이 지역은 예전부터 전통적인 학군 수요가 강한 동네였고 실제로 지금도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. 게다가 이 지역도 동북선 개통 수혜를 같이 받게 되는 곳입니다. 즉 수요층이 뚜렷하고 공급이 매우 얇은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지도 않고 언제든 수요가 붙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실수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곳은 기회가 있을 때 먼저 확보해두는 자리에 가깝습니다.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가격 갭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제 노원이라는 지역 안에서도 어디가 먼저 움직이고 있고 어디가 곧 따라붙을 수 있으며 어디가 안정적인 수요로 버티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사야 하나요?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. 이제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. 내가 움직인다면 저 기준 중 어디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할까? 지금은 어떤 기준을 우선순위로 둬야 할 타이밍일까? 앞에서 보셨듯이 노원은 늘 가장 먼저 거래가 붙지만 결과는 기준 없이 들어간 사람과 기준으로 판단한 사람 사이에서 완전히 갈렸습니다. 지금 이 구조를 안다는 건 적어도 왜 움직여야 하는지를 남들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결국 시장은 먼저 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. 지금 시장을 더 촘촘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도 이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봄내음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